부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얼마만큼의 부를 얻을 수 있는지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잠시의 실패가 먼저 찾아온다. 패배가 우리를 잡아먹을 때 가장 쉽고 논리적인 반응은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 그러나 가장 성공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완전히 패배한 순간 한 걸음 떼는 것으로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기회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기회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활한 면이 있다. 때로는 불운의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잠깐의 좌절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곤 한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이 책은 13가지 부의 원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원칙, 열망, 두 번째 원칙, 믿음, 세 번째, 자기 암시, 11번째 원칙, 잠재의식, 12번째 원칙, 뇌, 13번째 원칙, 육감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카네기의 성공 비밀을 담고 있다. 이는 오늘날 수백만 명의 인생에서 검증된 비밀이다. 카네기의 비결을 사용하고도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허구가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위대하고 보편적인 진실을 전달하는 데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진실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미 반은 알아낸 셈이다. 따라서 그 비밀이 마음에 와닿는 순간 나머지 반을 알게 될 것이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 원칙은 내가 만든 것도 누군가가 혼자 만든 것도 아니다. 이 원칙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이 원칙은 당신에게도 효과를 발휘하고 오랫도록 그 혜택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불안,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할 일은 불을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다. 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25년간 탐구했다. 나 역시 부자들이 어떻게 불을 일구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의 원칙을 완벽히 익히고 활용하면 곧바로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뀐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이 책은 실패의 사고를 벗어나 성공의 사고를 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 썼다. 부의 비밀은 이 책 전체에서 적어도 100번은 언급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최소한 한 장마다 한 번 이상 그 비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책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알아내야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빼앗고 싶진 않다.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이 비밀이 거저 얻어지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의식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든 이 비밀을 손에 쥘 수 없다. 부는 두 부분에서 오는데 그중 한 부분이 이미 내 안에 있어야 부를 맞이할 수 있다. 부에 이르는 첫 번째 원칙, 열망. 몇 년 전 나는 대학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는데 불타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고 침을 튀기며 말했다.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도록 자신의 마음을 끌고 가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부에 대한 열망이 부를 일굴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만들어내게 된다. 누구나 부를 이루고 싶어 한다. 하지만 소망이 부를 가져다 주진 않는다. 부를 열망하고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고 확실한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고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계획을 따라가야만 부가 찾아온다. 퇴로를 허용하지 마라. 옛날 한 위대한 전사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의 군사보다 몇 배나 많은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군사들을 배에 태우고 적국으로 가서
군사와 무기를 내렸다. 그리고 타고 온 배를 불태우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타고 온 배는 모조리 불타고 있다. 승리하지 못하면 이 해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승리 아니면 패배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다. 어떤 일을 하든 승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타고 온 배를 기꺼이 불태우고 퇴로가 될 만한 모든 걸 차단한다. 이것이 불타는 열망, 다시 말해 승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다시 말해 승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야 한다.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는 충분하지 않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세상에 대가 없는 일이란 없다.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절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야 한다.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특히 중요한 것은 6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부를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지 않다. 부를 바라고 부를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부에 이르는 2번째 원칙.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믿음은 마음의 연금술사다. 믿음이 생각과 결합되면 그 즉시 잠재의식이 그 진동을 낚아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여 무한지성으로 보낸다. 믿음과 사랑, 성애의 감정은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감정이다. 이 3가지 감정이 섞이면 즉시 잠재의식에 닿아 생각을 물들인다. 그러면 생각은 형태를 갖추고 무한지성으로부터 반응을 끌어낸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하는 믿음은 자신감, 신뢰를 가지라는 의미다.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확실하고 완전하게 믿으라는 말이다. 마음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의구심이 치밀어 오른다거나 믿는 신용만 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 당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재의식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완전하지 않으면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확신이 없으면 믿음을 지닐 수 없다. 여기서 의식이란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의 오감을 통해 유입되는 정보를 받아들인다. 의식은 생각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걸러낸다. 의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조합하고 계획을 세우는 지능을 말한다. 잠재의식이란 의식이 받아들인 것과 똑같은 정보에 접근하지만 의식처럼 논리적인 추론을 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취한다.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 여과하지도 잊지도 않는다. 잠재의식은 의식적으로 접근하고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환경이 갖추어지면 잠재의식에 머물러 있는 잊혔던 모든 정보와 생각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잠재의식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정보는 의식적인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잠재의식에 그렇게 지시하면 잠재의식이 즉시 지시를 받아들이고 움직일 것이다. 마음이 긍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믿음의 정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정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에 대한 믿음 만들기.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니라고 설파한다. 하지만 어떤 신조나 종교적 믿음을 지니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그 믿음을 지닐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믿음이란 자기 암시가 만들어내는 정신 상태라는 사실도 설명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힘을 주고 사고 자극을
행동으로 바꾸는 불로장생약이다. 이 말을 2번, 3번, 4번 읽어라. 큰 소리로 읽어라. 믿음은 자기 암시를 통해 불을 끌어내는 출발점이다. 또한 과학이 분석할 수 없는 기적과 수수께끼의 토대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평범한 사고를 영적인 것으로 바꾼다. 믿음은 무한지성의 힘을 끌어내고 사용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기 암시의 마법.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믿게 된다. 거짓말을 거듭하다 보면 마침내 그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온통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연민이나 기타 감정과 결합될 때 동기를 유발해 행동을 지시하고 다스리게 된다. 생각이 감정과 결합되면 자석 같은 힘이 발휘되어 유사하거나 연관된 생각을 끌어당긴다. 이 사실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어떤 감정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생각은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 씨앗을 비옥한 토양에 심으면 싹이 트고 줄기를 뻗고 계속 번식한다. 작은 씨앗 한 톨은 수백만 개의 씨앗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정신도 지속적이고도 지배적인 생각에 부합하여 자신에게 공명하는 것을 끌어들인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아이디어, 계획, 목적은 친척을 집으로 초대하는 주인과 같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나 계획은 어떻게 마음에 심을 수 있는 것일까? 생각을 반복하면 된다. 어떤 아이디어, 계획이든 목적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확실하고 중요한 목표를 글로 쓰고 기억으로 기록하고 그것이 잠재의식에 울려 퍼질 때까지 매일 큰 소리로 반복해 읽으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면 불운한 과거에서 벗어나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간단한 문장으로 긍정적인 사고 자극을 만들어내고 기억에 새기고 그것을 잠재의식의 무기고에 안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으키는 재앙. 잠재의식은 건설적인 사고와 파괴적인 사고를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작동한다. 잠재의식은 용기나 믿음에서 촉발된 생각뿐만 아니라 공포에서 촉발된 생각 역시 실현한다. 전기는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산업의 방향을 바꾸고 유용하게 쓰이지만 마찬가지로 잘못 사용되면 생활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자기 암시의 법칙 역시 우리를 평화롭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비참과 실패에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어느 쪽인지는 우리가 자기 암시에 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자기 암시의 법칙은 불신과 의심 역시 똑같이 받아들여 그것을 물리적 현실로 바꾼다. 자신에게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잠재의식에 그 생각들이 단단히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단단해진다. 바람이 배를 이리저리 움직이듯이 자기 암시의 법칙 역시 생각이라는 돛을 어느 방향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를 위로 끌어올려 주기도 하고 아래로 끌어내리기도 한다. 다음의 시에는 자기 암시의 법칙이 잘 표현되어 있다.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패배할 것이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시도도 못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서 성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 자신에게 압도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부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얼마만큼의 부를 이룰 수 있는지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부에 이르는 세 번째 원칙, 자기 암시. 인간은 오감을 통해 잠재의식에 닿는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토양과 같다. 건강한 씨앗을 뿌려주지 않으면 이 땅에는 잡초가 자라게 된다. 자기 암시는 잠재의식에 창조적 생각을 심어주는 방법이며 그렇게 한다면 건설적인 사고를 세우고 마음의 정원을 풍요롭게 만든다.
이미 돈을 손에 쥔 듯 보고 느껴라. 3장 열망편에서 설명한 6단계 지침의 마지막 단계는 부자가 되려는 열망을 글로 적어서 매일 2번씩 크게 읽으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 돈을 이미 손에 쥔 것처럼 보고 느껴야 한다. 이 지침을 따르면 열망이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감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절차를 반복하면 열망을 재화로 바꾸려 노력하는 사고 습관을 들일 수 있다. 기억하라. 열망을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해도 단순히 단어를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거기에는 감정이나 느낌이 담겨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자기 암시의 원칙을 실행해도 열망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다. 감정이 담기지 않는 평이한 말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생각이나 말을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법을 알지 못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 생각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한 번의 시도로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아무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 없다. 제 아무리 열망해도 스스로를 속일 수 없다. 여기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끈기 있게 해나가는 대가를 치러야만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에 이르는 5번째 원칙, 상상력. 부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상상력에서 나온다. 아이디어가 막대한 부를 일구게 해주는 것이다. 상상할 수 있다는 말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상상력은 2가지 형태로 작동한다. 한 가지는 합성적 상상력이고 다른 한 가지는 창조적 상상력이다. 합성적 상상력은 과거의 개념, 아이디어, 계획 같은 것을 새로운 요소와 결합시키는 능력이다. 합성적 상상력은 뭔가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경험, 교육, 관찰한 내용을 자양분으로 삼아 작동할 뿐이다. 발명가들은 대개 이 능력을 사용할 줄 안다. 창조적 상상력은 유한한 인간의 정신을 무한지성으로 직접 소통하게 하여 영감을 일으킨다. 여기서 무한지성은 인간의 정신의 일부분, 잠재의식의 일부분, 다시 말해 예감, 통찰력이 번뜩이는 순간 논리를 뛰어넘는 사고 과정으로 정의한다.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기초적인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달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풍기는 낌새를 감지하고 상대의 잠재의식에 감응할 수 있게 해준다. 창조적 상상력은 자동으로 발휘되지만 강렬한 열망이 치솟을 때처럼 의식 수준에서 무척이나 강렬한 인지가 일어나야 자극되어 힘을 발휘하고 활성화된다. 2가지 상상력은 모두 가치가 있다. 이 2가지는 대개 어느 것에서 먼저 시작되고 어느 것으로 마무리되는지 구분하기 힘들 만큼 똑같이 발맞추어 작동한다. 열망을 재화로 전환하는 데에는 대개 합성적 상상력이 사용된다. 열망이라는 무형의 충동을 재화라는 유형의 대상으로 바꾸는 데에는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을 세우려면 상상력을 이용해야 한다. 경험, 교육, 관찰한 것을 재료로 하여 합성적 상상력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서 이 장을 다시 펼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열망을 재화로 전환할 계획을 세워라. 자신에게 필요한 지침을 사용하고 계획을 글로 써보라. 그리고 나면 무형의 열망이 확실한 형상을 띠게 될 것이다. 열망은 그저 생각에 불과하다. 합성적 상상력을 거쳐야 경험, 교육, 관찰한 내용이 형태를 띠고 실행이 된다. 이 지침들을 실천하여 열망과 계획을 글로 옮기면 생각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바꾸는데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부에 이르는 11번째 원칙, 잠재의식. 먼저 우리는 잠재의식이 존재하며 그것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열망을 물리적 실체로 바꾸는 매개체로서 잠재의식이 지닌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3장에서 제시한 지침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열망을 분명히 하고 그것이 글로 써두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열망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글로 써두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끈기 있게 이 지침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은 오직 습관을 통해서만 유도할 수 있다. 습관은 얼마나 강하게 반복하느냐에 따라 형성된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모두 반복적인 행위로 형성된다. 어떤 일을 시도해 보았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든다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는 습관은 행동하는 습관으로 대신할 수 있다. 생각이란 마음 먹기에 따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므로 생각을 다스려 습관을 만들 수 있다. 효과적인 기도의 비밀. 사람들은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야 기도에 매달리거나 의례적으로 기도문을 중얼거린다. 그러면 두려움과 의구심을 가득 품은 채 기도하게 된다. 기도에 섞인 두려움과 의구심은 잠재의식에 흘러 들어가며 무한지성이 이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게 된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혹은 무한지성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품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기도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했는지 떠올려 보라. 그러면 이 말이 단순한 이론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무한지성과 소통하는 방법은 라디오 음파를 소리의 진동으로 변환하여 전달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소리는 높은 주파수로 변환되어야 대기를 통해 전달된다. 라디오 방송국은 인간의 목소리를 수백만 개의 진동으로 증폭시켜 변환한다. 이런 방식으로 소리가 지닌 에너지를 원거리로 전송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기도나 열망을 무한지성이 받을 수 있는 말로 바꾸어주는 매개체다. 무한지성은 기도한 대상을 획득할 수 있는 확고한 계획의 형태로 응답한다. 그래서 기도문을 읊조리기만 해서는 우리의 정신과 무한지성 사이에 가교를 놓지 못하는 것이다. 부에 이르는 12번째 원칙. 뇌. 어떤 면에서 인간의 뇌는 라디오 수신기와 작동 원리가 비슷하다.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생각의 주파수를 포착하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창조적 상상력은 뇌의 수신기로서 특정 조건 하에서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온 생각과 다른 사람의 뇌에서 흘러나온 생각을 수신한다. 창조적 상상력은 우리의 의식과 4가지 원천적인 사고 자극을 중개한다. 그러니까 타인의 의식적인 사고, 자신의 잠재적인 사고, 타인의 잠재적인 사고, 무한지성을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중개기인 것이다. 자극이 일어났을 때, 즉 주파수를 고주파로 증폭시켰을 때 정신은 외부의 자극에서 나온 생각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증폭 과정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을 통해 일어난다. 감정을 통해 생각의 주파수가 증폭되는 것이다. 뇌는 감정이 결여되거나 잔잔한 상태의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자극받은 생각에 더 빨리 기능한다. 그 결과 생각이 증폭되어 창조적 상상력이 아이디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런 한편 뇌가 빠른 속도로 기능하게 되면 사고에 감정이 더해진다. 잠재의식은 이렇듯 감정과 결합된 사고를 더 잘 포착하고 반응한다. 잠재의식은 뇌의 송신기로 사고 주파수가 이곳을 통해 송출된다. 자기 암시는 송신기를 가동하게 하는 매개체다. 그리고 생각의 에너지를 포착하는 수신기는 창조적 상상력이다. 이 단락을 앞장에서 설명한 개념들과 연관지어 단계별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뇌는 송신기와 수신기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2. 감정은 우리가 송신하고 수신하는 능력 양쪽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이 강렬한 상태일수록 생각을 더욱 강력하게 내보낼 수 있다. 감정이 강렬한 상태일수록 생각을 더욱 강력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을 송신할 때 그것들은 어디로 보내질까? 자기 암시를 이용하여 잠재의식으로 들어간다. 4. 생각을 수신할 때 그것들은 어디에서 올까? 잠재의식에서 발생하여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다. 5. 잠재의식에는 2가지 측면이 있다. 잠재의식은 정보의 저장고다. 잠재의식은 의식과 무한지성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다. 6. 무한지성은 다른 사람의 두뇌로부터 생각을 전달받는 매개체다. 우주 만물은 시간, 공간,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질은 에너지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만물은 사실상 서로 다른 형태의 동일한 물질이다. 이 말은 나의 잠재의식과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이 동일한 토대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7. 다른 사람들의 두뇌에서 나온 생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우리에게 전달된다.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수신기가 특히 민감하게 작동하는데 이따금 무척이나 강렬하게 당김 상태가 되어 잠재의식이나 다른 사람의 두뇌에서 생각을 끌어당긴다. 이런 현상은 무한지성이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과 우리의 잠재의식을 서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발생한다. 8. 다른 사람의 두뇌에서 나온 생각을 가리켜 흔히 직감, 예감, 예지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힘, 문명과 지식을 모두 동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무형의 힘이 있다. 바로 생각이다. 복잡하게 작동하는 두뇌 물리적 속성에 관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인간 두뇌의 중심 배전반 뇌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줄기를 이룰 수 없을 만큼 많은 신경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경세포는 수억 광년 동안 헤아려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많다. 인간의 두뇌 피질에는 100억 개에서 14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들이 존재하며 이것들이 세계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듯 복잡한 기계와 같은 신경망들이 물리적 기능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긴 어렵다. 수십억 개의 뇌세포는 서로 소통하는 매개체를 만들고 다른 무형의 힘과 소통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닐까? 부에 이르는 13번째 원칙, 육감. 13번째 원칙은 육감에 관한 것이다. 다른 어떤 노력이나 요구 없이도 육감을 통해 무한지성과 자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이 원칙이 13가지 성공 원칙 중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12가지 원칙을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들어야만 이 원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육감은 잠재의식의 일부로 흔히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불린다. 한편 아이디어나 계획, 어떤 사고를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는 수신기라고도 한다. 이런 번뜩임을 예감, 영감이라고 부른다. 이 육감을 통해 적시에 위기가 임박해 왔음을 느끼기도 하고 기회가 왔음을 깨닫기도 한다. 육감을 개발하면 수호천사처럼 우리의 조력자가 된다. 지혜의 성전의 문을 열어주는 수호천사인 것이다. 뇌의 세포 구조 어디엔가에는 흔히 육감이라고 불리는 생각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육감은 의지로 벗어나거나 마음먹은 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위대한 힘을 이용하는 능력은 이 책에 소개된 다른 원칙을 활용할 때 아주 서서히 찾아온다. 한 장을 할애해서 육감을 설명하는 이유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삶에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성공 원칙을 알려주고자 이 책을 썼기 때문이다. 무엇을 성취하든 그 성과의 출발점은 열망이다. 그리고 종착점은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지식을 얻는 일이다. 바로 자신, 사람들, 자연 법칙, 그리고 행복을 인식하고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육감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이용하면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이 장을 읽으면서 당신의 정신이 높은 수준으로 고양되었음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한 달 뒤에 이 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자신의 정신이 얼마나 높이 고양되어 있는지 보라. 그리고 이따금 이 일을 반복하라. 자신이 얼마나 배웠는지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마침내 낙담을 벗어 던지고 두려움을 정복하고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상상력을 끌어쓰는 힘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위대한 사상가, 지도자, 예술가, 음악가, 작가, 정치가를 움직였던 정신에 존재하는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닿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실패의 징조가 보이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나가 떨어졌지만 이제는 쉽게 열망을 물리적, 재화적 실체로 변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주요 목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성공의 비밀. 2장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부에 이르는 첫 번째 원칙 열망. 두 번째 원칙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세 번째 원칙 자기 암시. 네 번째 원칙 전문 지식. 다섯 번째 원칙 상상력. 여섯 번째 원칙 체계적인 계획. 일곱 번째 원칙 결단력. 여덟 번째 원칙 끈기. 아홉 번째 원칙 조력 집단의 힘. 열 번째 원칙 성에너지. 11번째 원칙 잠재의식. 12번째 원칙
뇌, 생각을 송출하고 전송받는 기지국. 13번째 원칙, 육감, 지혜의 성전의 문. 16장,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저자 나폴레온 힐, 현대 자기개발 분야의 뿌리가 되는 성공 철학의 거장이다. 시골 마을에 가난한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났으나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잡지사 기자로 활동 중 당대 최고의 부자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해 부의 비밀을 전파해달라는 카네기의 유지를 받들어 20년 동안 7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을 세웠다. 그렇게 탄생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성공 철학서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 출간된 도서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 나폴레온 힐의 인생 수업 등이 있다.